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대화가 대북 특사단 방북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한번 비핵화 의지를 드러내며 북미 대화의 공을 미국에 넘겼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북 특사단이 가지고 온 북미 비핵화 협상의 긍정적 시그널과 18일부터 있을 3차 남북 정상회담까지 한반도 비핵화 시기는 또다시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연구실장과 함께 대북 특사단 방북 이후의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대북 특사단 방북 성과에 대한 총평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막혔던 물길이 뚫린 겁니까? 기대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합리적인 기대는 넘어섰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120점을 주셨는데 네. 그렇게까지 모르죠. 지금 정의용 실장이 다 공개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기대한 수준보단 좋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정부가 중재자나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실렸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적어도 정서상으로 이 김정은과 다시 또 대화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동기가 충분히 유발됐다는 점에서 희망을 갖게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그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의문이 답답하다. 굉장히 직접적으로 신경을 토로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국제사회에 자기의 고충을 토로한 것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죽여준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미국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제가 보기에도 좀 말이 오락가락하고 해서 좀 신뢰가 좀 부족하고 하지만 북미 간의 관계에서 보면 얻어낸 게 꽤 많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상대 쪽에서 김정은으로서는 양보한 게 많다는 거죠. 작년 12월부터 핵과 미사일 실험 안 했고 핵실험장 폐기했고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해체했고 네. 억류자 3명 돌려보냈고 유해송환 55구 했고 또 지금도 이제 159 정도를 또 보내려고 이제 준비 중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럼 한 5개 정도를 양보했는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준 거는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서는 내가 너 군사 공격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해주는 거 이게 인센티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네. 한미연합 훈련, 대규모 훈련만 지금 중단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준 게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협상가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얻어냈는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많이 양보를 했는데 미국 내부에서는 뭐 얻어낸 게 없다고 그러니까 다분히 트럼프 대통령을 불신하기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도 국내 정치적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언론이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지도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어도 칭찬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는 많이 양보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양보한 거를 왜 안 알아주냐. 자꾸 일방적으로 더 양보하라 그러니까 더 이상은 양보 못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죽여주고 그리고 미국에게 종전선언에 나와라. 이렇게 촉구한 그렇기 위해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푸념 같기도 한데 네. 북한이 하는 조치가 이제 개인적인 의견도 여쭤봐야겠어요. 네. 그게 최선이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간 조치를 이제 미국 내에서는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네.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그러면 북한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했다라고 보십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아주 전략적으로 계산된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런데 지금 완전히 다 100% 다 지금 공개되지는 않았다고 좀 보고 이를테면은 지금 핵심 사항은 종전선언과 비핵화의 과정의 일부로서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것을 맞바꿔야 되는데 어느 수준으로 맞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을 거라고 좀 보는데 그 부분은 공개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정부도 현명하게 처신하는 게 설사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김영철이라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우리가 공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중재자와 촉진자 역할로서 북미 간에 막혔던 경색을 풀어내면 되는 것이고 그 성과로서의 결과로서의 한반도 평화를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이지 외교적인 성과까지 자랑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저녁에 정의용 실장이 볼튼 보좌관에게 전화통화했잖아요. 그때 아마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고맙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해낼 것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대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비친 거거든요. 일단 첫 단계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폼페이오 장관을 지금 다시 보내느냐.
그 시점이 언제냐를 가지고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신경을 토로를 했습니다만 또 그래도 못 믿겠다라고 하면은 더 의지를 보이겠다라면서 뭐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주한미군 철수도 종전선언 앞에서는 장애물이 안 된다라는 네.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그 부분과 맞닿아 있는 건데요. 신고와 핵 신고와 그다음에 종전선언. 근데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다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사실은 6.12 정상회담 공동선언에도 1항은 북미 관계 정상화, 2항이 평화체제 구축,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3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노력한다. 4항은 유해 송환인데 유해 송환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1, 2, 3을 보면 1, 2 부분에서 미국이 한 게 없잖아요. 네. 북미 관계 정상화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없잖아요. 근데 김정은은 핵실험장 폐기하고 그다음에 엔진 실험장 해체하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덤으로 인질도 보내고 뭐 유해도 송환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한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얘기가 뭐냐면 종전선언을 해주면 동시에 신고도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상. 네. 그러면서 그걸 돌려서 얘기한 게 동시행동 원칙만 지켜진다면 좀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하라고 하지 말고 미국도 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하겠다는 얘기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북한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가 종전선언을 해줘도 저들이 안 하면 어떡하냐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겠다라는 얘기를 미리 했기 때문에 미국도 나설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지금 물어보신 것처럼 종전선언의 의미를 두고 종전선언을 하면 미국이 제일 걱정하는 건 유엔사 해체를 요구할 거랍니다. 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은 종전선언과 별 관계가 없어요. 전쟁 끝난 다음에 한미동맹을 체결해서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주한미군은 본래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유엔 사령부는 6.25 전쟁 때 북한이 남침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서 유엔 사령부가 생겼기 때문에 유엔사 해체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유엔사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내에서도 지금 보수적인 분들은 유엔사 해체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왜 안 했냐. 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정의용 실장이 그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유엔사 해체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더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을 위한 발걸음은 가벼워지죠. 그걸 노려서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주한미군과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북측 내부 반발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그거는 자기 권력이 불안정하다는 걸 말해주니까 그렇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6.12 정상회담 이후에 서로 맞바꾼 걸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더 많이 줬으니까 네. 북한 내부에서는 볼멘 목소리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거를 지적하진 않았지만 다 뻔히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하소연하듯이 나도 체면이 있고 북한 내부에 국내 정치적 요인이 있는데 내가 지금 더 양보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미국이 동시행동 원칙에 따른다면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 내가 현재로서 양보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다는 거를 역설적으로 얘기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면 진전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신을 좀 해소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 그리고 나는 내 참모들에게조차 트럼프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나를 좀 믿고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믿는데 내가 너를 믿는데 너는 왜 나를 안 믿냐.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좀 한 걸음 더 나가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네. 미국의 화답이 중요하군요. 미국이 이제 어떤 액션을 할 네. 것이냐. 제일 여기에. 좋은 거는 폼페이오 장관을 지금 다음 주에라도 가봐라. 네. 그럼 제일 좋죠. 근데 그거는 좀 기대 수준이 좀 높다라고 여겨지긴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길 좀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 다음 주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정상회담에서 또 다른 정상끼리의 만남에서는 또 다른 선물을 김정은이 갖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진전을 이뤄서 그 다음에 폼페이오 장관이 가더라도 올해 내에 종전선언을 한다는 우리 정부의 목표 달성에는 아직은 시간이 꽤 있다. 특히 11월 6일 날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11월 6일 중간선거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히려 지금까지 좀 기다려왔던 것이고 9월 말이나 10월 달에 성과를 내는 게 중간선거에는 더 호재가 된다. 이런 측면을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9월 말로 갈수록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화답을 한 내용 저희가 준비를 네. 했죠.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 내용을 좀 의미 분석을 좀 해주세요. 원래 트위터 외교라고도 네, 하잖아요. 트위터 외교
예. 많이 하는 분이니까 네, 땡큐 김. 네, 우리는 함께 해낼 것. 신뢰는 변함이 없다. 뭐 어떻게 보면 진부한 표현 같기도 하고 원칙을 재확인한 것 같기도 하고 묘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어려움을 기가 막히게 잘 이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돌파하는데 자기가 도움을 주고 있고 도와왔고 그리고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을 북미 간의 협상이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더 커진다. 그리고 참모들에게조차 부정적인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건 절대적인 신뢰를 표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사실 그 톱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북한은 권위주의 체제로 김정은의 역할이 중요하고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그냥 리더십을 막 행사하면서 막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트럼프 양자 간의 신뢰가 튼튼하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북미 간의 관계에 희망을 갖게 해주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 것 같은데 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을까 이 부분도 많은 관심인 것 같아요. 뭐 핵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비핵화 시간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과연 담겨 있을까? 어느 정도 능동적일까? 어저께 아마 궁금해지거든요. 일단은 볼튼 보좌관한테 정의용 실장이 아마 얘기를 해줬을 거라고 보고 우리 특사단이 정의용 실장만 계신 게 아니라 서훈 원장, 국정원장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굉장히 북한하고 많은 대화를 해왔고 소통이 원활했기 때문에 북한에 이번에 특사단이 가서 아마 제일 상당 시간을 거기에 소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북한의 어떤 조치와 미국의 어떤 조치를 교환할 것이냐. 그래서 종전선언의 의미를 미국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조금 의미를 좀 낮추는 선언에서 종전선언을 하고 그리고 신고 부분에 있어서는 신고를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추상적인 개념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적어도 부문별로 3개로 나눠서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 이렇게 나눠서 부문별로 신고를 하고 또 지역적으로 또 나눠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북한이 좋아하는 살라미 전술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신고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미 간의 대화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대북 특사 방북 결과를 보면 우리 정부가 협상에 있어서 운전대를 다시 한번 쥐게 된 것만큼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2박 3일 동안 18일부터 이제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방북 성과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 때도 비핵화부터 경제협력 상당히 좀 밀도 있게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상호 신뢰 구축 조치 또 뭐 군사적으로 서로 적대감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확성기 방송 같은 거 다 중단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DMZ 내에 DP 철수라든지 일부 철수라도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나간다. 그다음에 그 공동 경비구역 판문점의 공동 경비구역은 비무장한다. 서해 지역에서 사격 훈련 같은 거는 자제하겠다. 네. 이런 약속 같은 걸 이제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북한도 이제 명확하게 이해한 게 비핵화를 내가 조치를 안 하면 남북 경협을 하려고 해도 못 하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하시고 싶어 하는데 네. 못 하는구나. 그렇다면은 우리의 수단은 남북 경협에 대한 상당히 희망적인 청사진을 그려주면서 그러나 이거는 비핵화가 되면 할 수 있다.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늘상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비핵화만 되면 남북 경협 진도 나가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절대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얘기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면 얻을 거는 어마어마한데 안 하면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chief negotiator라고 최고의 그 북미 협상의 최고 협상자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역할을 부여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에 이런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메신저 역할을 부탁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운전자론 이게 상당히 강화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가시는데 더 바라기로는 폼페이오가 다음 주에 먼저 가면 더 좋죠. 근데 안 갈 경우에도 우리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그 담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에 특사단한테 한 얘기 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남북 간의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자. 이 얘기는 과거에 지금까지 북한이 통미봉남 차원에서 비핵화, 핵 문제는 너네들하고는 얘기 못한다.
이거는 오로지 미국하고 한다라고 해왔어요. 쭉 해왔는데 네. 이번에 남북 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자, 협상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에 대한 무게감을 더 실어주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꽤 있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기대를 네. 해볼 만합니다. 네. 자, 결과적으로 뭐 비핵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뭐 남북 경협도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문제는 종전 선언인데 이게 연내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연내 시간표상으로 지금 조금 밀렸죠. 어저께 예. 정의용 실장께서 사실 9월 말에 남북 정상 폼페이오 장관이 먼저 가고 남북 정상회담 하고 그리고 손을 맞잡고 유엔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종전선언 하자는 게 이제 우리의 계획이었는데 거기서는 조금 늦춰졌는데 네. 그러나 이제 순서만 조금 바뀌었죠. 이번에 정상회담하고 폼페이오 장관 가고 그다음에 유엔에 문재인 대통령 연설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또 다시 한반도 미래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를테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백악관에 초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이라고 하는 거는 11월까지 가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을 그리고 이 백악관에 김정은 위원장이 갈 때 뭐 하루 이틀 늦게 문재인 대통령이 가셔서 3자 간의 종전선언 또는 시진핑 주석도 반드시 나도 껴달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건부로 이를테면은 지금 미국이 우려하는 게 종전선언을 하면 지금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변함없는 거는 사실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유엔 사령부 문제가 있어요. 유엔 사령부는 6.25 전쟁 때 안보리 결의안으로 유엔 사령부를 설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종전을 선언하면 법적으로 과연 성립 계속 있어야 되나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사 해체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시진핑 주석도 종전선언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유엔사 해체나 주한미군 문제는 이거와 상관없다는 거를 입장을 정리해주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도 그럼 오시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년 내에 종전선언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 열려 있다. 네. 그만큼 18일부터 시작되는 정상회담의 성과가 더더욱 중요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저희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현익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